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닥입니다. 내립굿이나 가리굿이나 무당들 굿을 해보면은 굿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어느 경우에는 저는 무당집에 잘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내립굿을 받게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당집에 단 한 번을 가보지 않았거든요. 전 보러 가는 일을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다가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내립굿을 받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것이 저도 대상포진이란 것을 2달을 앓고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만큼 아픈 상태에서 병원에 치료 다니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2달을 꼼짝없이 누워있다 나와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무당이 돼야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무당이 뭔지도 솔직히 몰랐고 무당이 왜 돼야 되는지도 몰랐고 다만 이제 그 대상포진 앓기 전에 저는 17살 때 그때가 제가 기억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될 때인데 그때 우연하게 헌책방에서 침에 관한 서적 치압하는 거죠. 도인술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도인술, 안마 그 책을 사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인체의 어떤 그 우리 병이나 근육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침수를 배웠어요. 침수를 그 옛날에만 해도 침수를 정규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어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소문에 들리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침 잘 놓는다는 양반들 그런 양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에 침을 배우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저도 군대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한번 크게 망했죠. 크게 망하고 또 사고도 나서 거의 죽을 뻔한 큰 사고도 나고 근데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직업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오래했던 것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옛날에 전에 한번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한 5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침에 관한 서책을 좀 찾으러 서점을 들어갔는데 사주팔자 관계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펴놓고 혼자서 공부를 한다고 장사하는 옆에서 내가 펴놓고 있더니 같이 장사하는 동료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공부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본다고 그랬더니 그럼 나 좀 한번 봐줘. 그런 게 거기서 그냥 몇 마디를 혼자 씹으랬어요. 그것이 이제 그 책을 처음 사다 놓은 날인데 그때는 갑작을죽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나는 이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런 말이 나가지? 이런 상태에서 한 3개월이 흘러가니까 대상포진이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다 살아날 만큼 아픈 상태에서 그게 깨어나는 건 아니죠. 그 이제 거의 완치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는 날 그때쯤 그냥 내가 막연히 무당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무당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보러 다녔죠. 그때도 전보로는 안 다녔어요. 전보로는 안 다녔는데 그 와중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주변에 무당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무당하는 친구를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문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경문이라는 걸 배우고 그 이후에 진짜로 저는 내림굿을 저에게 해줄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찾아야 될까 해서 그 선생님을 제가 찾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그 와중에 저 혼자 신당에 그림 사다가 걸고 탱화 걸고 산신아버지 갖다 모시고 옥수그릇 촛대 사다가 신당 꾸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상담을 혼자 하고 있다가 내립굿을 할 선생님을 찾았는데 무당이 굿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작두를 타야 될 날이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집에 조상뿌리가 이북줄기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 집의 조상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조상들, 이건 일반 제갓집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고수가 급박한 사고수가 보이는 날, 아니면 관제나 이런 것이 진을 쳐져 있을 때, 아니면 조상님네들이 좀 험하게, 우리가 말로 뭐 목을 맸다든지 자살을 했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 사람의 일생을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작두를 타서 구슬하는 것이 잘 풀리더라고요. 잘 풀리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뭐 제수굿하고 운맞이하고 조상천도하고 해운굿하고 이런 날은 굳이 작두를 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작두굿이라는 것을 거의 뭐 매일 하고 자주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 대상포진을 앓으면서 겪었던 것은, 대상포진도 아프지만 물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집이 생기고 이게 나서도 평생 그 대상포진 자리가 가려워요. 가려운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가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 대상포진과 작두와 장군과 별상과의 차이점을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연구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경험도 이렇게 보면서 해봤는데, 특히 작두를 타는 때 그 많은 선생님들이 작두를 타면서 첫 번째로 향물에다 발을 담그잖아요. 그 향물에다 발을 담그면서 부정을 가신다고 하고, 또 작두에 또 처음 타는 애동들은 뭐 발에다 막 칼도 둘러대고 뭐 이런 뭐 잡스러운 걸 물린다는 행위를 좀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절차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좀 더 쉬운 설명으로 해드리면은, 작두를 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신령님이 오시면 그 작두 타는 신령님이 발을 향물에다 담근다고 부정을 가셔주고, 발 앞에 칼에다가 뭘 이렇게 좀 신용을 하고 오색을 찢는다고 그 부정이 가셔질까?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향물을 담그고 오색을 찢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경험을 해보신 분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어떤 무당도 어떤 조상님이, 그걸 신령님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어떤 신이 왔을 때도 그 찰나의 그 순간을 놓치면은 그 신령님이 순간 없어질 수 있어요. 가라앉을 수 있고, 느낌에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깨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마당에 저 닭두다이라는 데 올라가서 거기서 시간 맞춰서, 지금은 작두를 타는 시간이야, 지금은 작두를 타기로 정해진 시간이야, 이렇게 작두 타는 것은 가급적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반 제갓집 굿을 하든 무당의 굿을 하든 어떤 경우에도 어느 순간 그 작두를 타고자 하는 신령님, 작두를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신령님이 오는 순간이 딱 무당이 정해진 굿거리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놓고 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정대감이 작두 타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왜 틀린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대상포진을 앓으면서 대상포진과 작두장군과 별상과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저는 평생 작두를 타는 무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하고 인연이 닿아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또 작두를 타시더라고요. 거의 99% 이상이 다 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두를 탈 때 역시도 저는 이렇게 이 시간 정해놓고 작두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 조상님이, 그 신령님이 오셔서 작두를 지금 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놓쳐서 저 작두다이까지 가면은 그 느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것은 제가 내림꽃 타는 날, 역시 그 선생님도 제가 막 한 5시간을 혼자서 놀다가 느닷없이 그냥 그 돼지 통돼지를 울러매려고 쫓아갔는데, 제가 지금도 많이 날씬해 보이지만
제가 30년 전에는 57kg 나갔어요. 허리가 27밖에 안 됐고.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으로는 저 통돼지 한 마리를 제가 한 손으로 들어 올려서 어깨에 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용을 써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는 돼지를 또 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잠깐 쉬었다 하시자고 말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작두다이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맹숭맹숭하더라고요. 단지 그래도 작두날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도 꼭 무토막에 올라간 것처럼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순간적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작두를 타고 싶은 욕망이 든 그 시간하고 느낌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하고 구슬하는 어떤 친구들도 작두다이에 올라가서 저렇게 쇼하는 것 같이 작두 타는 것은 가급적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물론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가 다분히 굿거리, 절차, 형식, 격식 이것을 옛날 선생님들이 거저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때에 따라서는 굿거리, 절차, 형식을 일부 갖추려고도 하고 저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 굿거리의 절차, 형식, 격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저 역시도 대한민국 어느 누구에도 구슬을 하면 뒤지진 않는 사람인데도 그 형식을 가급적이면은 벗어나서 진짜 어떤 신령님이 왔을 때, 진짜 어떤 조상님이 왔을 때 그 행위를 하는 거를 가장 바람직한 굿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의 굿하는 모습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굿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나에 대해서 어떤 포장지도 씌우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작두를 타도 그 사람이 타는 작두날을 갈지 않고 날이 없이 무딘 작두를 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간혹 유튜브 방송에 무당이 작두 타는 것은 쇼라고 방송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역시 오히려 무당이 진짜 작두 타는 모습에 대한 자기 체험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어떤 녀석은 작두 타는데 날이 날카로우니까 뭐 조심하라느니 그 작두 앞에서 뭐 그냥 칼을 가지고 오이를 썰어대고 뭐 아주 생쇼를 하더라고. 근데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신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연기력도 떨어지고 연기력도 너무 떨어지고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쇼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작두에 올라가서 내 발이 비지 않았다고 발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신령님이 어떤 작두를 타시는 신령님이 작두에 올라가서 내 발 안 뵀다고 보여주냐고요. 정말로 이거는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유치원생 어린애가도 아니고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이거는 많은 무속인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은 그 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인간이지만 내 몸 안에 있던 어떤 신령님이 내 몸에 실렸을 때 그 작두라는 데 올라가면서 나라는 인간이 무당이라는 인간이 그 제갓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야. 목숨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도 작두에 올라가서 그렇게 쇼를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무당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만 개중에 12계단은 작두를 탄다든지 뭐 술병을 깨가지고 병작두를 탄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작두날 위에 올라가서 뭐 그냥 퍼포먼스를 해대는 사람들 또 작두에 올라가기 전에 뭐 발을 향물에 담근다든지 뭐 가진 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쇼나 그 행동이 일부 우리 제갓집들과 그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작두날이 날카롭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는 뭐 감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마치 저 시장판에서 약 파는 차력사 같은 느낌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작두 타는 것이 쇼라고 말한 그 친구 말처럼 무당들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작두날을 조금 무디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실렸을 때, 그 진짜 작두를 타시는 분이 실렸을 때 타는 느낌과 그냥 인간인 내가 무당이라도 인간인 내가 올라가는 느낌과는 느낌이 달라요. 그것은 아마 작두를 타셔본 분, 진짜 그 순간에 누가 와서 작두를 타셔본 분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무지랭이들이 있어요. 무식한 인간들이. 그놈들은 나는 무당이 아니라고 봐요. 작두를 타는데 쇼라고 하는 사람도 작두를 올라가서 발을 들이면서 내 발이 안 뱄다고 허세를 부리는 그 멍한 자식도 무당이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스스로 작두에 올라갔을 때, 나는 그때 작두에 올라갔을 때 내 신이, 나한테 있는 어떤 신이 진짜 그 작두를 탔는지 그런 느낌이 없었다, 그러신 분은 혹시 작두를 10번을 타고 20번을 탔어도 그 작두는 쇼라는 거예요. 그 작두는 쇼. 근데 저하고 같이 구슬하면서 작두에 올라가신 분들, 그분들은 아마 맞아, 나는 그때 진짜 내가 무슨 알 수 없는 기운과 힘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외삼촌이, 어떤 작은아버지가, 어떤 큰아버지가 깡패로 살았던, 약을 먹어 죽었던, 칼을 먹고 죽었던, 우리 어떤 할머니가 목을 메어 자살을 했던 우리 애기씨 동자가, 어떤 별상 애기씨가, 나는 그 순간에 그 애기씨가,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분명히 그 양반이 니 지금 작두 안 타면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나 올라갔어. 아마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앞으로도 작두 타면서 큰 그냥 보이 앞에 작두 타기 전에 한 10분 20분을 대가리를 흔들어 가면서 칼로 뭐 오이를 썰어가면서 그런 쇼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쇼는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1년이나 흘러서 경험이 많아지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럴 경우에 할 수도 있는데, 그 쇼하는 모습이 작두 타는 것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직접 저하고 같이 타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테고,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 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늘상 여러분들 스스로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내가 직접 경험해본 체험을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작두나리에 올라가기 전에 오이나 쓸어대고 작두나리 위에 올라가서 발이나 들어보이고 이런 멍청한 녀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녀석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절대로 못 알아듣고, 그 작두에 올라가서 그 쇼하기 전에 그 쇼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고 어마어마하게 뭐 위대한 일을 한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야 이 새끼야, 에이구 그 정도는 3살 되기도 할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시면서 웃으면서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 미련한 녀석을 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작두에 올라갔을 때 저런 마음으로 올라간 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다음에 작두를 탈 때는, 혹시 내가 다음에 작두 탈 기회가 있으면 나는 저런 쇼를 하면서 작두 타지는 않겠다. 나는 그 순간에 구슬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 10시간을 진행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이라도 그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접 실렸을 순간에 내가 타고 싶다. 내가 정해진 순서에 지금 이 시간은 불사거리가 끝나고 산거리가 끝나고 뭐 목거리가 끝났으니까 요때 정해서 저 작두다이라는 마당에 세우는 거기 올라가서 지금 시작해가지고 그때 작두를 타는 모습은 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그리고 그때
그런 모습으로 작두를 타셨던 분,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작두를 타고 그렇게 작두에 올라갔을 때 물론 돈을 주고 구설하는 제갓집 앞에서는 내가 마치 진짜 누가 실려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작두를 타고 내려와서 그날 뒤돌아보고 그 다음날 뒤돌아보면은 아, 내가 그날 작두 탈 때는 진짜 작두 탄 것이 아니라 내가 쇼를 했구나. 아, 나는 이 작두 타는 느낌이 없었는데 작두 타는 어떤 신령님이 조상님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간 거 분명히 맞은데 인간이 내가 아무도 내 몸에 실리지 않아서 내가 올라갔는데 그냥 막연한 그 엑스타시 상태만 가지고 올라갔는데 할아버지 같았는지 할머니 같았는지 이모 같았는지 고모 같았는지 애기 동자 같았는지 나는 몰랐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슬하고 나서 그 굿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자, 이거는 누구 말이 더 맞다, 누구 말이 더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다음 기회에 작두 타실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작두 타는 어떤 분이 오셨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작두를 한번 타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